안녕하십니까. 네. 점유권 할 차례인가요? 네. 185페이지네요. 점유권. 자, 물권 강론을 보고 있죠.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죠? 뭐 했죠, 여기서? 예, 그거 했죠. 예.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요. 매매 계약과 같은 걸 법률 행위라 한다 그랬죠.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그랬죠. 그래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게 법률의 유효 요건이고, 총 4가지 요건을 봤죠. 목적 요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 표시 요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하자가 뭐였죠? 사기 또는 강박. 이게 있으면 두 개 하나. 그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두 개가 이제 일반적 유효 요건이었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대리가 있었죠.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리권이 존재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했다. 무권대리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복대리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해서 뭘 주면서 치사하게 조건을 붙이죠. 뭐 시험에 붙어라. 그럼 뭐 해주겠다. 이런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특별유효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유효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들, 예컨대 제한 능력자의 행위 같은 것들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 봤습니다. 민법 총칙 내용이죠, 이게. 자, 두 번째로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면 결과적으로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행위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권 중에서도 총론을 봤죠, 우리가. 총론에는 물권의 기초와 물권의 변동이 있는데, 변동 두 파트. 기초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물권이 뭐냐, 물권의 뜻. 물권의 주체, 누구냐, 물권의 객체, 물건이라고 그랬죠. 이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 일권주의, 이런 거 하나 봤고요.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 물권 법정주의, 이런 거 봤죠. 그리고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걸 물권 기초 부분에 봤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개념 잡자 그랬어요. 변동에서는 첫째, 원칙 두 가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 민법은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확인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 필요한 186조와 등기 필요한 187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들, 뭐 중간생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조라고 혼동이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론에 나와 있는 물권의 기본적인 것들, 공통적인 것들을 총론에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강론으로 들어가요. 오늘 하는 게 물권 강론이죠. 10문제 내지 11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뭐 다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문제 정도 맞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7개의 권리가 나오고요. 그 7개의 권리 중에서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요 3가지. 요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문제만 악착같이 맞추시면 돼. 나머지는 찍어. 공부 열라 해도 맞추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쉽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맞춰주면 돼. 예, 그러면, 기분 좋게 하나 맞춰주면 되는 거. 일단, 요 세 가지 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는 점유권, 건성. 예. 아주 어려운 권리예요. 권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주 거지같이 어렵습니다. 자, 먼저, 점유라는 말부터 해요, 점유. 점유가 뭘까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이게 점유래요. 자, 여기서 지배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지배가 뭐였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 이게 지배였어요. 물건을 지배한다는 건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지배예요. 근데 그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 소유. 그리고 그 노트북을 현재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통해서 인강을 보고 있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지배죠. 그럼 갑은 자기 소유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또 갑이라는 놈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갑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상 지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용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같은 정당한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그걸 따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걸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책걸상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건 없죠.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점유라고 해요. 그게.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상 지배라 하고 그 사실상 지배하는 거에다가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게 점유권입니다. 이거 왜 인정해줘야 되는가? 자, 다시 책걸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일찍 와가지고 지금 요 자리를 내가 점유했어. 근데 여기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누가 내 자리를 뺏었어. 그럼 나는 비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자리 뺏은 사람이 네 거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자리가 네 거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니잖아. 소유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해. 내 거는 아니지. 예.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내 게 아닌데 누가 뺏어가면 되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내 거는 아니지만 나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법에서 점유권이라는 걸 줬다. 그리고 우리민법 204조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 이거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가 점유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점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소유권이 없는 놈도 점유권은 있을 수 있고, 즉 별개의 권리가 됩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해서 그 점유를 정당하게 점유하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게 점유권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에 보면 이렇게 되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며 정당한 권리, 즉 본권, 소유권 따위와 상관없이 사실 상태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점유권과 다른 이 소유권 같은 건 뭐냐? 이건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은 점유하는 권리고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점유할 권리 이렇게 말해요. 민법 전문에는 점유할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게 본권입니다. 구별되죠?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을 구별해 달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줄에 있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은 본권은 없어. 하지만 훔칠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도둑놈으로부터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힘으로 뺏을 수는 없는 거야. 뭐 해야 돼? 반환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힘에 의한 해결. 내가 물건을 뺏겼다 해서 힘으로 뺏는 거. 이런 걸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가 점유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192조에서. 반면에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할 거예요. 그죠? 법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상실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데 예외. 점유에 관념하라고, 관념적 점유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걸 이제 관념적 점유라고 하는데요. 무슨 점유? 관념적 점유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우리 민법 194조에 보면 간접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다. 뭐 이따구로 써 있어요. 조문이. 자, 일단 그 조문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예를 듭니다. 갑이 을에게 돈 받고 물건을 빌려줘. 이걸 뭐라 하죠? 돈 받고 물건 빌려주는 거? 임대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돈 받고 물건 빌려주는 걸 임대차라고 해요. 이때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 받고 자동차를 빌려줬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렌트. 네? 네. 렌터카 회사가 임대인, 빌린 사람이 임차인. 자, 이렇게 렌터카를 을에게 빌려주면 이 렌터카를 직접 누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을이 타고 다니고 있죠. 예. 얘가 직접 타고 다니고 있죠? 직접 점유. 그럼 얘가 간접 점유입니다. 자, 194조에 지상권 이걸 다 빼버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임대인을 보면 임대인은 현재 저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점유자야.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그 예외가 되는 거죠. 누가? 임대인. 간접 점유자가. 그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간접 점유, 직접 점유를 인정하게 되면요. 물건 하나죠. 점유가 둘이지. 그죠? 중첩적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첩적 점유. 여기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요 계약 관계 요거를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점매개 관계. 요 정도까지 일단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2절에 보면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해서 점유의 관념화라고 돼 있죠. 한 장을 넘겨보면 밑에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뭐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되는데 아닌 게 있네. 뭐 이렇게 딱 그냥 그런 걸 관념적 점유라고 하면서 그 얘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겠죠?
의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인도 느닷없이 뭐 매도인도 임대차 생각해 임대차. 세 번째 줄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차 해주었다. 그럼 네 번째 줄 즉 임대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이지만 그 물건이 임대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 임대인이 돌려받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접점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점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점유하면 권리가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채권상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내가 먼저 차려있던 자리를 누가 뺏었어.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를 보호하는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고요. 또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뺏어간 게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데 뺏어 와가지고 야 너 비켜. 힘으로 막 나를 의자에서 질질 끌어내. 그럼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방어도 가능해요. 뭐에 기초하여? 점유권에 기초하여. 그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해요. 이런 권리까지 추가적으로 점유권에는 인정해주고 있더라면 그러면 이 임대인도 점유자잖아요. 점유권 인정되죠? 점유보호청권 인정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권의 주체가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쨌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예외가 있더라. 이걸 딱 머릿속에 생각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점유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태양은 모양 태자, 모양 양자입니다. 모양 태자, 모양 양자. 점유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과서가 느닷없이 점유 태양의 종류를 쫙 설명합니다. 밑에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 등등등 해가지고 선이, 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부적인 종류는 우리가 지금 몰라도 되고 이 점유 태양이란 제도가 뭘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점유 태양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주 어려워요. 아주. 자, 오늘은 점유 태양이 뭔지 개념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민법이요. 249정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생각 넘어가세요. 이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갑이라는 놈이 병소유 노트북을 훔쳐요. 그래서 현재 갑이 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다 그랬죠. 물론 이 갑은요, 소유권은 훔치지 못했어요. 그죠?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현재 그 노트북을 점유함으로써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는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노트북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놈이 요걸 팔아요. 양도. 자, 팔 때, 야, 이거 도품이다 그러고 팔까요? 이거 내가 훔친 건데 살래? 이렇게 팔까요? 아니지, 자기 거라고 하고 팔겠지. 그래서 얘가 이 노트북을 만약에 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럼 일단 그런 점유권은 인정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해요. 자,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이냐 은한테 돈 받고 팔은 다음에 노트북을 넘겨줌으로써 을은 일단 점유권은 취득했는데 문제가 소유권이에요. 을은 돈 주고 샀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 문제가 생겼어. 갑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병이 나타나서 을에게 내 거다 내놔라 그러면 을은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죠?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절 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갑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이 아무리 갑을 소유자라고 믿고 돈 주고 샀어도 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면 갑이 없는 권리를 어떻게 을에게 넘겨줘요? 못 넘겨주잖아요. 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런데 249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 을이 노트북을 점유할 때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인도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넘겨받으면 설령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249조 동산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쉽게 하면 도둑놈인 줄 모르고 샀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법 249조 동산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인도받으면 점유하면 무슨 권이 인정되고? 점유권이 일단 인정되고. and 점유할 때 이렇게 점유하면 뭐가 인정되고? 소유권이 인정되고. 여기서 점유권 이외의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점유의 모습, 이걸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면서 점유할 때 이런 모습으로 점유하면 추가적으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점유 태양이 총 6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지금 2종류만인데 쳐다보지도 마세요. 괜히 봤다만 머리만 깨져요. 자, 우리 19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95페이지가 맨 밑에 245조가 있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자, 부동산을 점유했으니까 무슨 권 인정돼요? 점유권 일단 인정되죠. 부동산 점유 그러면 일단 점유권.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년간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지막에 소유권 취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20년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이게 점유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장을 넘기면 두 장. 198페이지. 역시 245조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고 돼 있죠. 일단 무슨 권 인정돼? 아니, 점유권 인정된다니까. 일단 뭘 점유 그러면 점유권 일단 인정되고 기본적으로 그 앞에 또 뭐가 덕지덕지 붙었어. 소유자로 등기가 된 놈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 점유의 태양이나 모습이 왜 중요한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소유의 의사인 점유가 뭔지 선의조약 뭔지 아는 건데 이걸 이해하지 않은 채 디립다 종류만 파니까 오지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지금 안 봅니다. 아, 이런 걸 점유 태양이라고 하는구나. 곳곳에 있어요, 민법에. 그 다음에 아까 6개가 있다고 그랬죠, 총. 6개가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선의 취득 같은 경우는 4개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확인했던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것들은 6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유 태양 6개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점유 태양이 뭐냐? 요것만 이해하자.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88페이지 점유권의 효력.
자, 이런 점유권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권이 있든 없든 물건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권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책성이 아니지만 뺏겼을 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이런 게 점유권의 효력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의 효력. 근데 점유권의 효력에는 조금 말고도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고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추정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추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넘어가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쭉쭉 넘어가세요. 192페이지. 괜히 가운데 있는 거 봤다가 머리 지진나지 마시고 지금 점유권이란 권리 자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권리인데 그 효력까지 괜히 생각했던 머리 깨지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만 하나 생각해보면 다시 여러분들 책걸상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본권은 없지만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점유. 근데 누가 뺏어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은 없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권리가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이죠. 총 3가지가 있어요. 뺏어갔어, 돌려달라, 반환 청구. 깔고 앉아있어, 방해하고 있어,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자,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 잡지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 중화제가 다 먹을 때까지. 잡지 보다가 화장실 갔다 오려고 해. 근데 갔다 와서 또 볼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놓고 가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죠. 이게 뭐예요? 나 갔다 와서 또 볼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 갔다 왔더니 가져갔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럼 달라 그래야 되죠. 그럼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 네 거냐 그러지. 예? 이게 네 거냐 그러죠. 그럼 내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뭐가 있었어? 점유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점유하던 물건을 누가 뺏어가면 뺏어가는 걸 침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204조에서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정당하게 반환하라. 몇 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돌려줄 때까지 1년 동안 계속 내놔.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깔고 앉아있어 이거를. 그럼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비켜주세요. 그게 방해 제거예요. 세 번째, 화장실을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져갈 것 같아. 호시탐탐 노려. 그럼 한마디 하고 하면 돼. 또 가져가면 뒤집니다. 이렇게. 그게 방해 예방이에요. 이렇게 3가지를 204조, 205조, 206조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효력은 원래 입문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데 점유권만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비슷한 게 소유권 가면 또 있어요. 소유권에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3가지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하고 그 조문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거 앞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192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소유가 아닙니다. 점유를 침해당했을 때 반환 따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3가지가 있다. 1번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서 내가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1분만 보고 주겠대. 자기 꼭 이렇게 자꾸 꼭 봐야 되는데 1분만 보고 돌려주겠대.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건네줬어. 근데 1분이 지나도 안 돌려줘. 첫째, 나는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하지요. 내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왜? 침탈이 아니라 말이죠. 1분만 보고 주겠다 해서 넘겨줬잖아. 뺏긴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사기당해서 넘겨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침탈이 아니야. 따라서 이럴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204조 1항 정확하게 오늘 기억하세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사망 언제까지? 1년 내 행사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침탈이라는 거하고 1년 내 행사하는 것만 딱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에 나중에 가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침탈 같은 거 요건이 아닙니다. 1년 내 하라는 제한도 없어요. 근데 점유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1년 내 하라는 제한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가 있는데 반환 청구만 딱 맛배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점유권을 보호하는 권리도 따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구나. 3종류가 있구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중에 맛배기로 반환 청구를 받는데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있구나. 이거 왜 확인했어요? 나중에 소유권에 기초한 거하고 비교하려고. 다르니까 주목해달라고 미리 체크를 해 본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점유권이다. 끝! 이게 끝이. 입문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점유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점유권은요. 조문만 외우시면 돼요. 조문. 조문 한 20개 외우면 돼. 그러면 맞출 수 있어. 야, 조문 20개를 어떻게 외우냐. 앞으로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200개 외우게 됩니다. 제가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 외울 수 있어. 자, 점유권 요 정도. 요 정도. 자, 이제 두 번째가 소유권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이 뭐예요?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죠. 뭐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이게 지배죠. 다른 권리들은 세 개 다 못해요. 셋 중에 일부만 해요. 근데 얘는 세 개를 다 해요. 그래서 완전한 지배권 이렇게 완전한 지배권. 물건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을 소유권이란다. 강력한 권리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제일 좋아하는 권리예요. 그죠? 어떤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가질래, 지상권 가질래, 그럼 뭐 가지실래요? 소유권 갖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헌법에서 아예 법률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받아가지고 민법도 소유권자는 물건을 사용식 처분할 수 있죠? 앞에 뭐가 붙었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무제한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이 소유권 중에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는 지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지하, 지상까지 사용하잖아요. 그죠? 입체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여기서 지하와 지상 몇 미터까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무제한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제한이면 뭐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서 여기도 내 땅이요. 그러게? 예. 그럼 어느 범위까지냐? 예. 우리 민법은 뭐 딱히 몇 미터라고 정해놓지는 않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는 무제한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미치느냐?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해놨다.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다. 2번 양가로 1.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돼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미채굴 광물과 지하수, 온천수를 포함하는 온천수, 지하수 일종입니다. 이렇게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이게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느냐, 즉 갑소유 땅에 있는 미채굴 광물도 갑소유고 갑소유 땅에서 퍼올린 물도 갑소유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는 않고요.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미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뭐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판례가 뭐고 있어. 특히 미채굴 광물은요. 광업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광산의 소유자는 아니어도 광업법에 의하여 탐사권 및 채굴권 이 두 개를 합쳐서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탐사권 및 채굴권을 가진 자의 광업권이라는 권리의 독점적 개체가 될 뿐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 정도 일단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입문 과정에는 없지만요. 우리 나중에 상린관계라는 걸 조심해요. 상린관계.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말하는데 이 상린관계 다툼 굉장히 많죠.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특히 최근에 집합 건물 같은 거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끼리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할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절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부르고 이게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40개가 넘어요. 민법에. 감사하게도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걸 나중에 봐야 됩니다. 어쨌든 소유권에는 상린관계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219조에 보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요. 여기가 공로예요. 공로. 공로가 뭐예요? 일반인들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예요. 그게 공로예요.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걸 뭐라 한다? 공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갑소유 땅이 맹지야. 맹지란 거 들어보셨죠?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 그게 맹지 개념이죠. 그냥 사면이 막힌 땅. 맹지 사면 똥 밟죠.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맹지 사는 경우 있잖아.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맹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어.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통행 권리가 있어요. 이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둘이 다툴 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갑소유 땅은 맹지라는 이유로 요만큼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경제적 가치가 제로란 말이죠. 땅덩이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맹지라고 해서 사용 가능성이 제로면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맹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해서 마련된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런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이런 게 상린관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두 번째 내용, 상린관계. 세 번째가 우리 그 타이틀에 나와 있죠.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자, 소유권 취득은 권리 취득이죠. 그죠? 자, 권리 취득은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뭐라 그랬죠? 원인을? 법률 요건. 그죠? 법률 요건에 뭐가 있었죠? 두 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럼 똑같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두 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또 나와. 여기서 법률 행위한 취득이 어떤 취득이죠? 계약. 내가 저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돈 주고 사면 돼. 매매계약. 그게 법률 행위. 그죠?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야. 지난주에 했어요. 등기하면 돼. 동산이야. 점유를 넘겨받으면 돼. 인도. 그죠? 그게 법률 행위. 다 한 거야. 자, 두 번째, 법률 규정. 상속받으면 돼. 경락받으면 돼.
국가가 강제 수용하면 돼. 등등.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 민법이 소유권에 따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따로 몇 가지 규정한 게 있어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리고 첨부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 뭐 거의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죠. 그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매매 등을 통한 취득과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이 있어.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소유권에 따로 이거를 마련했더라고요. 세 가지. 그리고 아까 봤던 이것도 법률 규정에 한 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죠? 이런 걸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유권 파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소유권 취득을 따로 규정을 딱 해놓은 것들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소유권 취득 파트에서는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시효가. 그래서 오른쪽 195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라고 해서 소유권 취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다. 즉 계약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이 되고 네 번째죠. 상속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그 외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놨다. 취득시효. 선의 취득은 봤죠 지금? 선의 취득은 본 거 249조 봤어?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 특수하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뭐냐? 알아야 되죠. 그죠? 소유권이란 건 이렇게도 취득하는구나. 자, 그 중에서 먼저 취득시효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원인, 그 중에서 취득시효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시효가 뭐냐? 시효가 뭘까요? 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이에요. 뭐 1년, 10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을 시효라고 부르는데요. 그 효력이 두 가지예요. 권리 소멸과 권리 취득. 우리 민법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와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소멸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소멸시효. 취득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고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이거 나오는 순간 머리 깨집니다. 감사하죠. 요것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요것만 이제 소유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게 도대체 뭐냐? 뜻. 어떤 물건이니까 부동산도 되고 동산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갑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점유를 해. 사실상 지배를 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그러면 이 을이 이 물건 소유권을 취득해. 이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그냥 뺏기는 거예요. 국가가
갑의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을에게 주는 제도예요. 그게 취득시효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황당해요. 한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소유자인 갑은 일정 기간 이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오히려 을이 적극적으로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거. 이 물건은 갑의 손에 있으면 쓸모없는 물건이단 말이죠. 일정 기간 아예 사용을 안 했으니까. 오히려 을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을이 낫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개도 기르는 놈이 학대하는 놈보다는 잘 돌봐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한다는 게 취득시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마련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원도 작은데 있는 물건이라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물건을 갖고 있는 놈이 그걸 렉갈려도 이놈아? 아니 그런. 그래서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런 거 특히 이럴 때 많지요. 갑소유 땅하고 을소유 땅이 있고 여기가 경계예요. 그런데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만큼 지었어요. 갑소유 땅을 침범. 근데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르죠. 저 건물이 지어진 지 한 수십 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라는 게 고정돼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토지의 경계. 지적도상으로는 딱 정해져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움직여요. 지진 등에 의해서. 네? 모르시는구나.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 땅이 동쪽으로 전체적으로 5cm씩 움직였어요. 그 지진 때문에. 근데 국가는 그런 걸 발표를 안 해요. 왜? 그거 발표하는 순간 대한민국 토지 측량을 다시 다 해야 돼. 왜? 지적도하고 안 맞으니까 경계가. 그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갑이 건물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염기네.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야 인마 너 왜 남의 땅에 건물 갖고 있어? 철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 여기를 건물 소유를 통해서 20년 이상을 점유한 상태야. 그럼 오히려 을이 갑에게 소유권 내놔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취득시효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소유권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이걸 뭐라 한다? 취득시효. 이렇게 되죠. 서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갑소유 물건이지만 을이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면 그게 진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을이 소유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권리 취득시키는 제도를 취득시효를 한다. 그죠? 이런 게 있다. 우리 민법은. 자, 이런 취득시효는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도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공히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은 따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동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없고요. 자, 여기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뭐냐? 이게 아까 확인했던 거예요. 245조 1항. 그냥 간단히 조문만 확인해 봅니다. 20년간, 20년 이상을 말하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그 다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245조 1항은 요 20년간 점유한 사람을 시효 완성자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효 완성자.
이 시완성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시완성자는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을 먼저 갖게 됩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 라는 청구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등기를 하라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부동산 점유취득시라고 해요. 반면에 한 장을 넘기면 두 장이죠. 거기에 보면 196페이지 가면 양가로 2번 점유취득시 요건 그 위에 의가 쭉 있죠. 의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에 보면 동그란 한 번에 기억 등기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네.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긴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등기부 취득시라는 게 있어요. 245조 2항. 자, 요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 사람 소유자죠. 근데 100%는 아니야. 늘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놈들 그놈. 네.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놈. 물론 자기는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놈도 있을 수 있지. 네? 앞등기가 무효인데 모르고 샀단 말이죠. 이런 사람. 어쨌든 소유자는 아닌데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점유가 10년 이상이 됐고 또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가 뭐야? 내 땅이 아니란 걸 모르고 계속 점유한 거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계속한 거야. 이런 경우. 그럴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부동산 등기부 취득. 우리 첫째 날 이런 예를 든 게 있었어요. 갑의 A 토지, 을과 매매,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얘가 계약할 때 만취했어. 그럼 이거 무효라 그랬죠. 이것도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 상태 넘겨 얘한테. 이때 병. 소유자로 등기가 됐어. 근데 소유자가 아니야. 그죠?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얘가 이 땅을 10년 이상 점유했어.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등기부 취득시하는 걸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다만 등기만 돼 있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10년 이상. 이걸 요건을 하는 거예요. 점유. 이런 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은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종류가 있어요. 반면에 동산은요. 지금 이런 거. 제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이게 제게 되는 게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예요. 이거 원장님 거예요. 근데 제가 점유하면 일정 기간에 되지 않으면 제게 돼. 몇 년 점유해야 되나? 10년.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점유취득시효. 동산 점유취득시효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뭐 이렇게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갑소유 땅을 88년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1월 뭐 한 10일부터. 그러면 2008년 1월 10일 시효가 완성되겠죠. 그죠? 그리고 쭉 그 상태에서 지내다가 2021년 11월 30일 날 을이 등기를 했다. 갑소유 땅을 88년 1월 10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을이 20년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점유한 다음에 2021년 11월 30일 날
을이 등기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언제 취득해요? 처음부터 취득해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점유특시효는 이때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점유 개시 시로 서급하게 됩니다. 4번 취득시효 효과 양가로 2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그것만 일단 마지막 체크합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거기까지 딱. 아,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하는구나. 소유권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로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효과는 뭔지 정확하게 뼈대를 굳건하게 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조금 더 체크하겠습니다.